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24년 3월 16일 오랜만에 영상을 또 하는데 그 니체 아침놀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즘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아침놀 출판사가 어디였냐면 그 새창 출판사, 새창 출판사의 책인데 새창 출판사 책에 이제 각주가 있어요. 그 각주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보다 보니까 각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도 한번 곁들여서 해볼까 한다는 점을 보면 될 것 같고, 일단 구절부터 먼저 볼게요. 구절을 보게 되면 1절이라고 해서 나중에 덧붙여진 이성성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오랫동안 존속하는 모든 사물은 이성에 의해 서서히 침윤되기 때문에 그것의 기원이 원래는 비이성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게 된다. 하나의 발생 기원에 관한 정확한 역사란 거의 대부분의 경우 모순적이고 신성 모독의 감정을 일으키지 않을까. 훌륭한 역사가라면 근본적으로 끊임없이 모순을 일으키지 않을까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일단은 뭐 생각을 좀 더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멈춰서 생각을 정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제 해석이 어떤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보게 되면은 나중에 덧붙여진 이성성, 이거는 뭐 나중에 차치를 하더라도요, 문구 하나씩 볼게요. 오랫동안 존속하는 모든 사물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모든 사물이라고 나오긴 했는데 이게 그 제가 여기 적어놓기도 했지만 그 철학 책들에서 things를 번역할 때 사물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things라는 표현이 사물로 번역을 해도 좋겠지만 이렇게 되면 지금 문장이 좀 이상해져요. 오랫동안 존속하는 모든 사물이라고 하게 되면은 뭔가 어떤 물체나 대상을 말할 것 같기 때문에 조금 뭔가 우리의 그 언어 관용적인 언어 사용에 봤을 때 이거 뭔가 좀 어색한 표현이다 싶을 수 있는데, 이 things를 어떤 것들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되면은 오랫동안 존속하는 것들, 이렇게 놓고 보면 조금 더 우리가 해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 번역이 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존속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성에 의해 서서히 침윤된다, 침윤되기 때문에 라고 하죠. 이성에 의해서 서서히 침윤된다라는 사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본래는 이성하고 무관했는데 점차 이성이 스며들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점차 이성이 스며들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존속하는 것들은 본래는 이성과 무관했다. 근데 어떻게 됐다? 점차 이성이 스며들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이성이 스며든, 원래는 비이성적이었는데 이성이 스며든 all things를 보게 된다.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들, 마주하고 있는 이 오랫동안 존속한 것들은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이성적인 걸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성과 무관했지만 이게 점차 스며든 거지만 사람들은 어떻다? 이성이 스며든 all things만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성에 의해 서서히 침윤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기원이 라고 하는데, 그것이라는 거는 all things를 말하겠죠. 오랫동안 존속하는 것들. 그래서 오랫동안 존속하는 것들의 기원이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이것도 적어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오랫동안 존속하는 것들의 기원이,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고, 원래는 비이성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성이 스며든 all things를 보게 되기 때문에 원래 all things가 비이성적이라고 말하면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마주한 게 굉장히 이성적인 걸 마주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이성적인 이것이 사실 발생 초기를 보게 되면 비이성적이었다는 건데, 사람들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이성적이니까 어떻게 그게 비이성적일 수 있었겠어 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발생 기원에 관한 정확한 역사란이라고 말하죠. 하나의 발생 기원, 갑자기 하나의 발생 기원을 말하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싶을 수 있는데, 하나의 발생 기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원 얘기가 나온 건 그것의 기원이에요. all things의 기원이라고 했죠. 근데 all things 중에 하나의 발생 기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든 전체를 나타내는 뭔가가 있었고 그 중에 하나, 몰딩스 중에 하나의 발생 기원에 관해 정확하게 역사를 이제 정확한 역사라고 한다면 이런 얘기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발생한 기원에 대해서 정확히 서술을 한다면, 정확한 역사라는 거는 정확한 서술, 정확한 분석, 이런 걸로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은 니체가 말한 게 all things의 기원이 비이성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다 보니까 이 어떤 것에 대한 발생 기원을 정확하게 서술하면 어떻게 되냐면 기원이 비이성적이라고 말하게 되는 상황에 놓일 거예요. 네, 그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니체는 정확하게 기원을 따지면은 모든 것들은 비이성적이야. 오랫동안 존속한 것들은 비이성적이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술한다 하면은 그것의 기원은 비이성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원래는 비이성에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all things의 기원이 이성적이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어떤 정확한 역사를 기술하는 사람이 all things 중에 어떤 거, all things 자체, 이것의 기원이 비이성적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내용이 그 뒤에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 거의 대부분의 경우 모순적이고 신성모독의 감정을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all things의 기원이 이성적이라고 여기는 사람들한테 all things의 기원이 비이성적이라고 말하면은, 그렇게 말을 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내가 아는 것과 달라, 너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모순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신들이 신성하다고 여기는 것을 모독한다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신성모독의 감정을 일으킨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좀 우리가 이 all things의 특징을 좀 알 수 있는 게 사람들이 신성하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all things. 지금 보게 되면 지금 마우스가 갑자기 안 먹는데, 오랫동안 존속하는 것들이 뭔지는 모르지만 지금 비이성에 의해서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성화된다 라는 얘기가 나왔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 all things를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기원이 이성적인 게 아니라 비이성적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럼 사람들이 뭐라 했냐? 내가 아는 거랑 다르고요. 일단 그 다음에 내가 신성하다고 여기는 걸 지금 모독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오랫동안 존속한 그것은 사람들이 신성하다고 여기면서 이제 여기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사람들이 신성하다고 여기면서 오랫동안 존속된 게 과연 뭘까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걸로 이제 여기다 쓰진 않았지만 볼 수 있는 거는 교리, 관습, 전통, 도덕, 윤리,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니체가 교리, 관습, 전통, 도덕, 윤리, 이와 같은 어떤 행위와 관련된 어떤 것들, 행위와 관련된 교리, 교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것들의 기원을 살피면은 굉장히 이성적일 것 같지만 비이성적이야 라고 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보게 되면 훌륭한 역사가라면 근본적으로 끊임없이 모순을 일으키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하나씩 해석을 해볼 건데, 훌륭한 역사가라면은 지금 앞서 보게 되면 정확한 역사를 서술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정확한 역사를 서술하는 사람을 훌륭하다고 할 수 있을 거니까, 어떤 것의 발생 기원을 정확히 기술하거나 분석하는 역사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 훌륭한 역사가가, 지금 마우스가 계속 자꾸 끊기는데, 훌륭한 역사가가 발생 기원을 정확하게 기술 분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확하게 기술하거나 분석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 기원이 이성적이라고 여기는 것을 비이성적 기원에 의해 나타났다라고 말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도 all things의 기원이 비이성적이라고 말하는 게 정확한 서술이라고 말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의 발생 기원을 정확히 기술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이성적이라고 여기는 거를 사실 비이성적인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일 테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언급된 것처럼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내가 아는 것과 다르다고 생각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성하다고 여기는 걸 모독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역사가라면 어떤 것의 발생 기원, 어떤 것이 여기는 이제 나왔죠? 교리, 전통, 관습 등, 이것의 발생 기원이 이제 비이성적이다 라고 말하게 되면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 교리, 전통, 관습 등이 이성적인 이유로 인해서 나타났다고 여기는 사람들한테 모순되고 신성모독한다고 계속 여겨질 거예요.
예, 그렇다 보니까 네, 정확히 기술하면은 계속해서 전통에 대한 반박을 하고 전통에 대한 비판을 할 거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과 전통에 충실한 사람들의 인식과 계속해서 모순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로 우리가 좀 니체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일단 사람들이 비이성적인 걸 이성적인 양 여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내가 의견 충돌이 자꾸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현상을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 해석안을 주는 거죠. 해석안을. 그래서 의견 충돌이 자꾸 생기는데 내가 역사를 제대로 전달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나 그 관습, 교리에 충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게 지적한다. 예. 내가 역사를 제대로 전달하고 있고, 뭐 기원을 제대로 해석해주고 있지만 사람들이 관습 교리에 너무 충실한 상태니까 지금 나한테 모순된다, 신성모독하고 있다 얘기를 하지만 어떻다? 나는 올바른 분석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오랫동안 존속하는 거, 그 교리, 관습, 전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성적인 의미로서 이성적인 의도를 가진 것처럼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지만, 그 이성적인 의도는 나중에 덧대어진 거고, 나중에 덧붙여진 거고, 실질적으로는 비이성에서 기원을 했는데, 이거를 알고 말하는 사람은 세상을 관습이나 교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훌륭한 이해력, 통찰력을 지닌 존재다. 그래서 내가 잘못된 거 아니다. 너희들이 오해를 하고 있고 오해에 너무 충실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아침눈 1절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의 해석은 끝이 났는데요. 이 구절과 관련해서 이제 각주가 나옵니다. 각주를 보게 되면 조금 저는 이 각주가 이상하다, 이건 각주가 좀 이상하게 접근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몇몇 분들은 각주의 내용과 이제 제가 해석한 내용이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35번 각주인데, 35번 각주는 오랫동안 존속하는 모든 사물은 이성에 의해 서서히 치면되기 때문에 그것의 기원이 원래는 비이성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게 된다라는 내용을 말하는 구절에 대한 각주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모든 시작은 새로움에서 발생한다. 새로움은 낡음을 전제한다. 낡은 것은 끝맺음을 할 수 있을 때 시작의 기회가 주어진다. 기존의 것은 늘 이성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예, 여기서부터 이제 해석이 나오는 것 같죠. 이 앞에가 이제 해석을 위해서 배경을 깔아두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시작을 언급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예,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문장에서 시작과 관련된 어떤 단서를 찾을 만한 문장은 없다고 보거든요. 어떤 단어도 지금 시작과 관련된 게 없기 때문에 시작을 도입하면서 하는 해석이 좀 약간 과잉 해석이다라고 저는 보는 편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시작과 새로움, 뭐 이걸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것은 늘 이성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예, 뭐 이거는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 같고, 그래서 기존 세력은 변화를 꺼린다. 기존 세력에 대한 얘기를 왜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상 분석을 할 때 그 새로운 세대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훌륭한 역사가가 새로운 세대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훌륭한 역사가를 표현하긴 했지만 훌륭한 분석가를 말하는 거지, 이게 훌륭한 새로운 세대를 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세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도 저는 제 의견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같다고 보기가 좀 어렵고, 기성세대에게 변화는 비이성적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기성세대도 일정 부분 자기가 합리적이다라고 여겨지는 변화는 받아들이게 될 거기 때문에 변화 자체에 대해서라고 보긴 좀 어렵죠. 기존 관습과 교리와 전통에 대해서 뭔가 굳이 쓸데없이 변화를 일으킨다면 그거는 비이성적인 걸로 여기겠지만, 그거는 그럴 수 있겠지만 변화 자체를 비이성적이라고 여기진 않을 것 같다라고 봅니다. 아무튼 그 상황에서 하지만 그 비이성이 새로움을 허락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각주를 쓰신 분은 새로움과 관련해서 이 1절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1절을 뭔가 기존의 것을 허물고 새로운 것으로 나아간다, 이런 식으로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새로움을
파악해야 될 그 요소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 저는 꼼꼼하게 지금 어느 정도 봤다. 이 구절이 무슨 의미인지 보고, 이 구절이 무슨 의미인지 보고, 이 구절이 어떤 의미고 어떤 식으로 파생돼서 다음 문장과 연결되는지를 봤기 때문에 새로움이 나올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새로움에 대한 거, 뭐 변화에 대한 게 나와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이분은 그렇게 언급을 하시죠. 그래서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시작 또한 다시 끝을 향해 간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비이성에서 비롯돼서 또다시 이성적인 걸로 되고, 이 이성적인 것이 비이성적인 걸로 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순환한다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순환을 봐야 될 이유가 뭘까 싶어요. 순환이라고 봐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구절 중에 뭔가 순환하고 있다. 기존의 것이 새로운 걸로 대체되고, 새로운 것이 다시 기존의 것이 되고, 기존의 것이 다시 새로운 게 되고, 이런 식으로 간다고 봐야 될 그런 표현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과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밟고 있고 또 밟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다.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전혀 그렇게 볼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36번 주석 각주를 보겠습니다. 하나의 발생 기원에 관한 정확한 역사란 거의 대부분의 경우 모순적이고 신성모독의 감정을 일으키지 않을까라고 나오는 구절에 대한 각주죠. 소위 말하는 역사적 사실 그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객관적 파악이 가능하냐는 쪽으로 지금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모든 사실은 해석에 의해 전혀 다른 내용으로 변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지금 역사에 대한 표현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역사란 단어에 이제 꽂히셔서 나온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거는 해석이 계속 바뀔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로 보이죠. 그리고 이성적인 것으로 인정받고 있는 모든 이성은 원래 비이성에서 유래되었다. 근데 모든 이성이라고 말할 때 이 이성이라는 게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지금 이분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지만, 이 중간쯤에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사람들이 신성하다고 여기면서 오랫동안 존속된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랑 다름이 없거든요. 이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니까, 신성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정확한 역사 기술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의 생각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신성모독이라는 감정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신성한 것에 대해서 정확한 역사 서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분이 해석한 걸 보게 되면은 모든 이성은 원래 비이성에서 유래했다. 근데 이 모든 이성이 도대체 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은. 그 다음에 모든 창조적 행위는 납득이 안 되는 비이성에 의해 시작되었던 것과 같은 논리다. 근데 여기서 지금 창조적 행위로 해석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 지금 모든 오랫동안 존속하는 모든 사물에 대한 이해가 좀 없이 그 창조적인 행위로 얘기를 하시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저의 해석과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각주를 보면서 각주의 내용을 본인식으로 푼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전혀 제 이야기와 같지 않고, 저는 이 각주를 같이 보던 분들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제 생각, 저는 이걸 왜 봐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무튼 저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나머지도 보면요, 모든 창조는 비이성에서 시작하여 이성으로 인정받으면 완료되는 것이다. 모든 창조가 비이성에서 시작된다라는 것도 좀 공감하기 힘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역사적 원리를 이해할 수 없다면 끊임없이 새로운 해석에 도전하는 정신이야말로 건강한 역사가의 것이다. 지금 뭔가 이 역사라는 키워드에 꽂혀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그 기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기원에 대해서 어떤 오랫동안 존속하는 것에 대한 기원을 분석하는 상황을 언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분은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의미로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많이 해석이 제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것을 사실로, 또 때로는 영원한 사실로 인정하는 순간 그 정신은 기존의 것에 새로운 옷만을 입혀놓은 노예짓거리만을 보여줄 뿐이다. 이거는 교조주의에 대한 얘기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 글에서 나온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신성하다고 여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받들고 있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글 자체에서 보면. 그렇다 보니까
이 지금 노예 짓거리를 한다. 어떤 교조주의에 따르는 그 교리에 따르는 신자나 아니면은 학자나 학생이나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말하는 거는 알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사실을 다각도로 살피고 선입견과 편견을 찾아내고 거기서 오류와 실수를 발견해내는 행위야말로 이성적 존재가 지향해야 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35번 절과 36번 절이 내용이 엄청나게 거대해지고 있어요. 하나의 흐름 속에서 간다기보다 뭔가 이렇게 되면은 거의 범세계적인 범사회적인 그 인간이 지녀야 할 어떤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뭐 크게 점점 키워서 막 해석을 하는 걸로 보여지는 상황이라 이 본래 글의 내용보다 엄청나게 큰 확장 해석, 과잉 해석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 해석이랑 전혀 달라요. 제 해석이랑 전혀 다르지만 사람들이 종종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보이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아침놀 1절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이제 각주에 대한 비평도 했습니다. 어떤 해석이 더 나은지는 편한 대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설득하는 거는 그렇게 뭐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보셔도 될 것 같고, 아무튼 오랜만에 니체 구절, 니체가 말하는 내용이 대체로 다 비슷해요. 행동과 관습과 이런 거에 대한 비판, 인간의 심리에 대한 비판, 비평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그때 우상해와 항원하다가 지금 이렇게 오랜만에 하게 됐는데, 또 요 며칠 또 올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1절에 대한 내용만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